우리 엄마도 가르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좋아좋아 아줌마 백미애입니다. 오늘부터 동화구연 강의 시작이네요. 그런데요, 제 강의는요, 동화구연 지도사 양성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1강에서 12강까지, 뭐 1강에서 24강까지, 뭐 이론을 중점으로 해서 쫙 펼쳐지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그냥 실생활에서 우리 자녀분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동화구연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백미애니까 우리 그냥 쭉 한 100강까지 갈까요? 그래서 이론은 혹시라도 동화구연 지도사 뭐 시험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론을 많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핵심 이론은 다루면서 갈 테니까, 왜 이론이 있어야 또 실제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재미있게 봐주세요. 부담 없이. 시험 보는 강의 아니에요. 부담 없이 봐주세요.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교재는 창지사에서 출판된 동화구연론의 이해와 실제, 백미의 공저 이 책을 사용할 것이고요. 이론은 제가 여기에 나온 걸 바탕으로 할 것이고요. 동화도 여기에 나온 동화를 사용하지만 제가 여기 책에 나오지 않은 동화를 사용할 때는 우리 동영상 아래 보면 설명란 있죠. 거기에다가 오늘 사용되는 그 내용을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러면은 그거를 미리 프린트 하시거나 그걸 보시고 같이 이제 연습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괴테는 말했어요. 문학은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감동을 주어 변화시킬 뿐이다. 멋진 말이죠? 문학은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데요.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그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처럼 동화구연이란, 자,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43쪽에 나와 있어요. 동화구연의 개념. 동화구연이란 동화 속에 담겨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목소리 연기를 통해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예술 행위이다. 자, 어때요?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예술 행위래요. 자, 우리가 동화구연 생각하면 뭐부터 생각나세요, 여러분? 목소리 연기. 자, 지금 교재에도 나왔어요. 동화 속에 담겨있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목소리 연기를 통해서 그냥 감동을 주지 않아요. 그냥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 연기를 통해서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예술 행위라고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동화구연 생각하면 대부분 목소리 연기, 등장인물들의 목소리 연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리고 항상 강의실에서도 첫 강의 때 여쭙죠. 동화구연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지금 제 강의를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 동화구연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세요. 등장인물들의 목소리 연기요. 동화를 읽어주고 싶은데 동화를 재미있게 읽어주려면은 동화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잘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을 막 목소리 바꿔서 재미있게 표현하는 게 동화구연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 맞아요. 동화 속에 담겨있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아이에게 좀 더 재밌게 들려주려니까 어때요? 내용은 유익하고 재밌어요. 근데 이걸 내 입을 통해서 재밌게 들려줘야 하는데 그냥 밋밋하게 읽어서는 재미없잖아요. 등장인물 A, B, C 여럿 나오면 그 등장인물들을 다 표현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목소리 연기, 등장인물들의 목소리 연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해설에 있어서 목소리 연기예요. 자, 해설. 동화구연은 분명히 구연체, 큰 따옴표 말도 많이 나오지만 설명하는 글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동화를 계속 내가 이어져 가는 거죠, 이야기를. 자,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 가려면 그 해설이 있는데 해설을 읽어버리면은 재미없어요. 그냥 같은 속도로 같은 톤으로 밋밋하게 해버리면 재미없거든요. 목소리 연기가 필요하죠, 여기서.
내용에 따라서, 내가 내용에 따라서 높은 소리로 말하는가 하면 낮은 소리로도 말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거는 길게 말하는가 하면 짧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강조하고 싶어. 그럼 강하게 말하기도 하고 약하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거는 천천히, 늘 천천히 말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빠르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쉼, 포즈. 자, 모델들이 막 워킹을 해요. 워킹을 하다가 어디 가서는 포즈를 잡으면서 짧게, 어디 가서는 길게 포즈를 잡죠. 그것처럼 우리 화술에 있어서도 말함에 있어서도 포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문장을 말을 하고 나서 짧게 쉴 수도 있고 길게 쉴 수도 있고 자, 이것까지 다 포함된 게 목소리 연기예요. 고, 저, 장, 단, 강약, 완, 급, 쉼. 자, 이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 이게 결국은 동화구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동화구연, 나 혼자만 읽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려주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좀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동화구연 멋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목에다 힘을 줘요. 목에다 힘을 주고 멋지게 낭독하려고 해요. 자, 동화구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구연, 입으로 연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연극 무대에서 뭐 연극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내가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하면 돼요. 동화구연의 그 원 시초를 보면은요. 옛날에 노변동화 할아버지 할머니가 화롯가에서 우리 손주들 머리 빼게 해주면서 알밤 구워가면서 고구마 구워가면서 옛날 이야기 해주셨어요. 자,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어떤 기교를 부리면서 뭐 멋지게 하셨을까요? 자연스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동화구연 멋지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오늘 이론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 교재 105쪽에 보면은요, 호랑이 뱃속에서 생긴 일이라는 전래동화가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내 눈이 딱 글자를 보는 순간 내 뇌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읽어라고 해요. 읽으라고. 근데 우리는 동화구연은 읽지 않아요. 동화구연은 말해요. 자, 목소리 연기를 통해서 어떤 목소리 연기? 고, 저, 장, 단, 강약, 완, 급, 사이. 목소리 연기를 통해서 감동적으로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게 동화구연이에요. 자, 그러면은 말합니다. 분명히 책에는 요자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요자를 빼고 내 아이한테 직접 말하듯이 해봐요. 옛날 한 소금 장수가 깊은 산속을 넘어가고 있었어. 자, 어때요? 넘어가고 있었어 하면 될걸. 옛날 한 소금 장수가 깊은 산속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만한 호랑이가 커다란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어색하죠? 자, 그냥 요자를 빼고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옛날 한 소금 장수가 깊은 산속을 넘어가고 있었어. 그런데 산만한 호랑이가 커다란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거야. 눈 깜짝할 사이에 호랑이가 소금 장수를 그만 꿀꺽 삼키고 말았어.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목소리 연기. 이렇게 하면 될걸. 우리는 또 이제 첫 번째는 자꾸 읽으려고 하고 두 번째는 과장되게 하려고 해요. 여기 보면 벌써 과장되게 할 만한 낱말이 많아요. 깊은, 또 산만한, 커다란, 쩍, 깜짝, 꿀꺽.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 한 소금 장수가 깊은 산속을 넘어가고 있었어. 그런데 산만한 호랑이가 커다란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거야. 눈 깜짝할 사이에 호랑이가 소금 장수를 그만 꿀꺽 삼키고 말았어.
자, 내가 아이에게 들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뭔가가 막 과장되게 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이렇게 안 해요. 꾸미지 않아요. 동화구연 꾸미지 않는다, 읽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담백하게 해볼게요. 옛날 한 소금 장수가 깊은 산속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만한 호랑이가 커다란 입을 쭉 벌리고 있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호랑이가 소금 장수를 그만 꿀꺽 삼키고 말았어요. 자, 어때요? 굉장히 리얼한 동화죠?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나마도 이렇게 표현하지 못한 또 어머님들께서는, 그러니까 아주 조용조용하신 어머님들께서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꾸미고 있구만. 꾸미고 있구만. 꾸민 거 아니에요. 단지 표현을 너무 못해서, 표현을 안 해서 밋밋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제대로 표현한 거 아니고요. 너무 과장되게 하는 것도 꾸미기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된 동화구연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 동화는요. 어머님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말고 자꾸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자꾸 이렇게 소리 내봐야 되거든요. 자, 이번 동화는 제가 좋아좋아 아줌마 채널 개설하고 처음 올린 동영상이에요. 자, 새 나무들의 이야기.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종결음을 뺄 거예요. 내 아이한테 말해주듯이. 자, 옛날 숲속에 나무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 자, 해보세요. 옛날 숲속에 나무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 거기에는 뽕나무랑 대나무랑 참나무가 함께 살았지. 자, 해보세요. 거기에는 뽕나무랑 대나무랑 참나무가 함께 살았지. 어느 날 뽕나무가 방귀를 뀌었어. 뽕. 자, 뽕나무니까 뽕하고 제가 뽕이라는 소리 안 했죠? 뽕이라고 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내지 않으면서 얌체방귀. 자,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최대한 얌체방귀 소리 한번 내보세요. 뽕. 그러자 뒤에 있던 대나무가 야단을 쳤지. 자, 눈 동그랗게 뜨고. 그러자 뒤에 있던 대나무가 야단을 쳤지. 대끼놈! 아이쿠, 냄새! 남의 코앞에서 방귀를 뀌다니! 자, 이때요. 우리가 오늘 등장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짧은 동화에 나오는 등장인물 간단하니까 한번 같이 배워봐요. 우리는 보통 나무라고 생각하면 굵은 목소리를 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야단을 친다라고 생각하면 굵은 목소리를 하려고 해요. 대끼놈! 보통은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근데 대나무 어때요? 가늘죠? 가늘고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뽕방귀 뀌었다고 야단칠 정도. 뽕방귀 사실 냄새 그렇게 지독하지 않거든요. 근데 야단칠 정도의 성격을 가진 이 등장인물이면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목소리가 조금 제랄스럽게. 그쵸? 대끼놈! 이러면서 대끼놈! 안 어울리죠? 그래서 좀 얌체스럽게. 대끼놈! 아이고, 냄새! 남의 코앞에서 방귀를 뀌다니! 그러자 옆에 있던 참나무가 점잖게 말했어. 자, 그러자 옆에 있던 참나무가 점잖게 말했어. 자, 이번엔 점잖게 하려니까 어때요? 목소리 어떨까요? 점잖으니까. 굵고 점잖게. 참아라. 참으면 복이 온단다. 자, 다 같이 해보세요. 참아라. 참으면 복이 온단다. 하였대요. 자, 어머님들 어때요? 동화구연. 목소리 연기를 통해서, 근데 그 목소리 연기는 첫 번째 등장인물의 목소리, 또 목소리 연기. 자, 두 번째 해설을 함에 있어서
고저. 지금도 해봤지만 우리 어때요? 높은 소리로 말할 때도 있고 그러자 이렇게 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낮은 소리로도 말하죠. 그러자. 자, 높은 소리로 빠르게 말하는가 하면 낮은 소리로 천천히 말할 수도 있죠. 그러자. 어디 갔지? 그러자 뒤에 있던 대나무가 야단을 쳤죠. 그러자 옆에 있던 참나무가 점잖게 말했어요. 자, 어때요? 목소리 연기. 어떤 게 목소리 연기인지 이제 이해되셨죠? 자, 오늘요. 오늘 배운 거를 잘 생각하셔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동화책을 예를 들지 못해요. 근데 정말 참 동화책을 예문으로 들어가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이게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화책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머님들 집에 있는 동화책 한번 꺼내서 읽어보세요. 근데 읽는 게 읽는 게 아니야. 우리는 말하듯이 내 아이한테 말해주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연습하시고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